네, 안녕하세요. 트럭문에서 응해 주시겠어요? 네. 스티커 붙여주고 가세요. 제가 공부한 게 인문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인문학이 뭐냐면 인간이 만든 정신인지 사회문학 23만 9천. 하나님의 새나라 새 민족을 창조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이죠. 그 신천지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진짜 정말 용기를 어렵게 내시고요. 탈퇴하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떤 도움도 받기도 하고 또 본인 스스로가 또 굉장히 또 노력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렵게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신천지에서 2005년부터 10년까지 횟수로 6년 정도 활동을 했고요. 복음방 교관이라는 직책은 그 지역 청년 포교 담당을 하다가 지금은 나와서 과거 저와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신천지에 2001년부터 해가지고 2011년까지 10년 정도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신천지 교육 강사까지 우리 일반 교회로 보자면 목사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전문적으로 교육생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15년 10월부터 네. 작년 이제 10월까지 신천지에서 이제 4년 동안 섭외부 역할을 하다 섭외부요. 예. 네, 나오게 되었습니다. 섭외부는 어때요? 섭외부는 이제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교회로 나가지 못하게 경찰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대표 신강식이고요. 네, 저희 아이가 신천지에 빠져서 신천지에서 가출시켜서 한 3년 6개월 동안 1인 시위를 이렇게 했던 신천지 피해 가족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분은 이제 결국은 돌아오셨어요? 지금은 집에 들어와 있지만 네네네. 제가 눈치를 보면 아직 그 신천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는 깨끗하게 것 정리하지 같다. 못한 것 같은 그렇습니다. 자,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의 서울 상담소 소장이신 이덕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덕술 목사입니다. 예. 근데 신천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여 년 됐습니다. 신천지 관련해서요? 네. 그럼 교단이 제가 알기로는 84년도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초창기부터 신천지가 그렇죠.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몇 분 정도 이렇게 좀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신천지가 한 60, 70%는 신천지입니다. 아. 퍼센트가 상당히 많죠. 이단과 관련해서 거의 70상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용 우리 원장님도 나오셨는데요. 그 빠지는 이유가 정신분석학적으로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누군가 연결되어 있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렇죠. 예,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맞습니다. 있고 예.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어떤 시기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당신의 미래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의 끈앞을 같은 느낌으로 접근이 좀 간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동아 씨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어요? 저는 교육보다는 주로 섭외 활동, 그러니까 포교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신천지 내에서의 봉사 활동을 주로 좀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음료수 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새 신제품 음료수를 우리가 홍보를 해주겠다, 싼 값에 라고 해서 음료수 시음 행사를 열어요. 그러면서 음료수 시음하면서 설문조사까지 같이 이제 본인 시음을 해주시고 맛이 어떤지 여기 평가지를 작성해 주시고 이름이랑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또 연락을 드리겠다. 그래서 그 이름하고 연락처를 빼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천 명을 연락처를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다음에 대학교 안에 위장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 동아리들끼리 연합 모임 해가지고 연합으로 이제 모이면 동아리에 들어간 신입생들은 여기 다 같이 모여서 여기 사람들이 우리 빼고는 다 친하네? 그럼 나도 여기 친해져야겠다 이러면서 친해지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대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맞아요. 제가 있었던 특히 광주의 A 대학교는 한 대학교 안에 1,200명 정도가 신천지에 빠져 있고 한 B대학교라는 곳은 1,300명 정도. 지금은 좀 더 늘어났을 수도 있겠네요. 전체 대학생이 2만 명, 3만 명인데 그중에 1,000명 이상이 그러니까 대학생 20명 중에 한 명은 신천지일 정도로 좀 심각하게 많아요.
우리는 이제 청년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단체인데 받아보는 게 어떠냐 하면서 권유를 이제 하는 거죠. 다 해주는 거 아니고 이제 몇 명만 추첨해서 해주는데 당첨이 됐다. 대학교 3학년 때 좀 장래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가지고 휴학을 해놓은 상태에서 심리 상담지를 이제 내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 사람이었던 거죠. 아하. 여긴 보니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대전제는 그 한국 사회 문제를 먹고서 신천지가 이렇게 컸다라고 일단 대전제를 깔아놓고 네네네. 대부분 어떤 친구들이냐면 공시생, 자격증 준비하는 친구들, 네네네. 즉 사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친구들. 아, 네네네. 그래서 뭔가 정체성이 필요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인간관계가 필요했던 친구들. 사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싶고 꿈을 추구하고 싶은 청년들이 네네네. 자연스럽게 포섭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붕 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 인간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신천지가 제공을 하고 교리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유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자발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피암시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 이럴 거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뭔 소리 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네네, 맞아요. 내가 그러려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누구나 있어요. 조금 걱정하는 건 있어요. 다 있죠. 네. 어느 정도는 다 있죠. 그리고 나이가 20대 초반 같은 경우에 특히나 맞아, 이제 맞아. 예. 정체성이라는 게 아직 확립이 안 돼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피암시성이 누군가 제공했을 때 거기서 쉽게 말려들기가 쉬운 거죠. 근데 이제 심리 상담이라는 어떤 접근 방법은 이 사람들이 되게 머리가 좋은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상담을 받아보시려고 했을 때 받아보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가 누군지 알고 싶은 마음이 크고 맞아. 예. 어떤 멘토링이나 코칭 같은 게 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일단은 끌어들인 다음에 그 안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상 자체 선정부터 위험할 정도로 좀 정확하게 접근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섭외를 당한 어떤 그 케이스들을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케이스는 그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모든 방법이 다 다르고. 뭐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적으로 접근하고 예, 뭐 다 그런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그걸 모략이라 그러는데 쉽게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20명이 작전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너 먼저 가 있어. 10m 먼저 가 있어서 그 사람 지나갈 때 다리 걸어 넘어뜨려. 뭐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짜는 거예요. 각본을 다 짜놓는 겁니다. 그런 어떤 작전들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다고 보시면. 지금 21만 정도 국내 신천지 교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공통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신천지 교인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줄 몰랐어요. 처음에 속아서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같이 남을 속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았던 사람이 속이게 되는 것이죠. 남들을 속이는 죄를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흔히 얘기하는 이제 범죄로 말하면 공범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거대 공범이죠. 조직 전체가 공범인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 선배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밥을 사주겠다 해서 이제 의심 없이 만나고 가서 막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던 모르는 사람들이 선배 친구 보고 당신 지금 집에서 전화가 올 거야. 심각한 일이라고 전화가 올 텐데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니까 너 그거 신경 쓰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고등학교 선배가 되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하고 밀쳐내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욕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전화가 와서 쌩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중에 이제 봤더니 다 이제 조작한 거잖아요. 예, 밑작업이죠 이게. 그러고는 이제 와 신기하다 하면서 고등학교 선배랑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제 저한테도 말을 걸어서 이제 저에 대한 정보를 막 맞추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네가 빛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네가 돌아서서 어둠 가운데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너에게 이제 마지막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네가 붙잡지 않았다.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붙잡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영원한 어둠 가운데 빠질 것이다. 대상에 맞는 어떤 작전을 쓰잖아요. 그때 대상이 누구였냐면 약국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카운터를 보고 있는 아가씨인데 매일 같은 시간에 거기에 들러서 비타민 500을 하나씩 산 거죠. 그러면서 얼굴을 익히고 인사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한 2, 3주 했던 것 같아요. 2, 3주 매일 같은 시간에 오면은 제 얼굴을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안면을 익히고 이제 이미 뒷조사가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몇 시에 퇴근하고 몇 시에 어느 정류장에서 몇 번 버스 몇 시에 타고 집에 가는지를 알아요. 그래요? 집이 어딘지도 알고.
그러니까 저도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그 사람을 만난 만나고 것처럼 들어가고. 거기서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면 그쪽에서 얘기를 하겠죠. 약국에 자주 오셨어요. 전 단골 손님이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조금 나누고 버스를 같이 타서 버스에서 아니 근데 그 대화를 저기 나누면서 그 성격들은 많이 개조가 되겠네. 이런 걸 하면 아니 그 저 뭐 이렇게 원래 좀 남사스러워하고 이런 사람 못 하겠네. 사교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평범한 한 명을 섭외하기 위해서 20명씩 달려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면서 진짜 무서운 그런 그 영화 중에 그 트루먼 쇼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포섭 대상이 한 명 발견이 되면 그거에 전사적으로 매달린다고 보면 되는 거죠. 못 빠져나갑니다. 그 한 사람이 20명을 이 사람이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과거에 아팠지, 몇 년도에 교통사고 당했지. 누가 와서 무속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주변에는 이 사람 주변에는 누군가 신천지인이 있다는 거예요. 정보를 주고 가서 무속인처럼 행동하고 너 성경 공부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이 신천지가 위험한 집단이라는 게 이번에 그 이만희 씨가 그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도 모략이에요. 그 이만희 씨가 처음 나왔던 시계. 전 대통령 시계 차고 나왔잖아요. 예. 가품을 차고 나왔죠. 그게 모략이라는 거죠. 아하. 박근혜라는 그 네. 이름이 가진 정치적인 상징성, 어떤 좌우 대립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맞아요. 실제로 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총선 앞두고 한참 또 약간 그 이만희 씨가 자기한테 어떤 비난의 화살이 지금 다 몰려 있다 보니까 그 작전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옆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만희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불같은 성정이 있습니다. 횡설수설할 수도 있고 뭐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각본대로 해라고 모략을 옆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시면 73.1%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구합니다. 답답하다 자꾸 그래 한 것입니다. 그래 하세요. 움직이라고 여기 있었다면서요? 신천지 청년들 중에 70% 인원이 자신이 이제 신천지에 다닌다는 것을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숨기고 이제 신천지를 다닙니다. 그럼 원래 교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숨기라고? 그렇죠. 신천지 다니는 거를 숨기고 다녀라. 이제 그 아무리 숨기고 다녀도 이제 발각되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발각되는 일이 발생을 하면은 부모님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그런 거를 이제 저희 그 섭외부에서 판단을 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자식이 신천지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냥 화장실이 급해서 예. 야, 너 누가 그런데 거기 교회 들어갔는데 거기가 신천지 교회 너 들어가는 거 봤대. 그러면 엄마 화장실 잠깐 급해서 화장실 들어간 거야? 들렀다. 예. 그래도 부모님이 계속 의심을 하시고 추궁을 하시면 옛날에는 거기를 신천지를 다녔는데 지금은 단계를 끊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제가 만드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본인도 그럼 부모님한테 그렇게? 네, 저도 부모님한테 들켜가지고 발각이 돼서 본인도 그렇게 거짓말 시킨 거예요? 네, 계속 거짓말. 어떤 거짓말 시킨 거예요? 저는 이제 도서관 간다고 하고 신천지 교육 들으러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친구들을 만난다 하면서 이제 신천지도 모임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사소한 거짓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나중에 심하면 미행이라든지 도청 같은 것도 좀 하고요. 아, 그래요? 네, 부모님 차량이나 이런 것은 이미 신천지 쪽에 정보가 다 가 있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이 자녀를 신천지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역으로? 잠복도 하고 미행도 하고 저도 섭외부장 활동을 좀 했었는데 새벽에 교대로 가면서 집 앞에 잠복하고 그러다가 부모님이 어디 떠나면은 바로 이렇게 따라가서 미행하고 이런 일들도 했었어요. 네, 저도 그런 역할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을 전문가한테 데리고 오고 싶잖아요. 진짜 신천지가 위험한 집단인 게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3층이든 4층이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진짜 그렇게 뛰어내릴까? 뛰어내립니다. 진짜 뛰어내린 일도 있었어요. 다리 부러지고요. 왜냐하면 우리 신천지 전문가 목사님 같은 분들 만나면 영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 이외의 다른 교리, 신천지를 비방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영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듣지 않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길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뛰어내리고 도망가고 여기서는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시한부 종말 집단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집단이니까 부모로서 반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예. 아이가 그런 부모를 피해서 가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출을 할 때 제가 정말 놀랬던 게요. 저희 아파트 1층 주차장에다가 신천지 간부가 차를 가져와서 대기하고 있고 저희 아이가 짐 싸서 내려오니까 태워갖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아이가 저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납치, 감금, 폭행으로 그렇게 고소해서 부모 입장에서 거기 가지 말라고 이제 집에다 가둬놓은 걸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정말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황당하고 또 이제 마음이 참담하죠. 아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렇더라도 또 우리 애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연락은 안 되고 어디서 누구랑 사는지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런 상태여서 우리 애 어디 있느냐 우리 애 집으로 돌려보내줘라. 이제 그렇게 시위를 했는데 시위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데 저와 같이 이렇게 신천지 신앙을 반대하는 가족들을 신천지에서는 일률적으로 고소하더라고요. 왜 자식을 낳았으면은 자식이 좀 원하는 대로 좀 우리도 가잖아 자기도. 나보고 가잖아. 나도 가고 있다고 좀. 공부하러 가는 거야. 공부하러 나도 공부하고 자 해요. 종교에 대해서는 관여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빠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이만희도 아니고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짧다. 이 짧은 시간에 네 잘못된 그 교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어리석음을 청산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니라. 우리 뭐 사람은 여기 뿌돌이 매놨나 가다 놨나 뭐 하는 겁니까? 하도 이제 부모들이 말만 하면 그 애들도 못 오게 합니다. 그렇다 가라. 누구 때문에 왜 말 들어야 되냐? 뭐 누구들 뭐 우리가 누구한테 말 들을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잘해주고 왜 말 들어야 되냐?